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꺼TV의 내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임신부와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임신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시행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은 대부분 30세 이상의 임신을 하는 경향이 많아졌고 특히나 우리나라가 요오드 섭취 풍부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 이 TSH 갑상선 이 자극 호르몬 수치는 변화하게 되는데요. 임신 초반기에는 HCG 호르몬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TSH 수치가 줄어들게 되고 프리티포 수치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임신 중반기 후반기로 갈수록 HCG 호르몬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TSH 수치가 증가하며 태반 탈요오드와 증가로 인해서 프리티포는 감소하는 이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런 패턴은 우리나라 임산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 결과에서도 보여줬는데요. 삼성서울병원과 건국대병원에서 임산부들 각각 400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했을 때 1분기에 정상 상한치가 4.24, 4.1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 이 수치는 3분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임산부의 연구 결과 수치를 대변해 주지 못합니다. 즉 범국가적인 데이터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는 만약에 각 나라들마다 범국가 데이터가 없다면 임신 1분기, 임신 초반기에 정상 수치를 0.1에서 4로 기준을 삼을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임산부 그리고 태아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현성이라는 뜻은 프리티포가 낮으면서 TSH가 올라간 상태를 말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태아 신경 인지 발달에도 악영향을 주고 임신 합병증도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연구 결과 때문에 2017년, 14년 각각 미국과 한국 가이드라인에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현성이라고 진단됐을 경우에서는 레보티록신을 보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임신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것은 프리티포는 정상이고 TSH만 올라간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임신 합병증, 즉 유산과 조산이 올라간다라는 증가한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은 입증된 바가 있지만 태아에 어떤 신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관계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류를 내놓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때 미국 학회에서는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느냐, TPO 항체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유무에 따라서 각각 TSH 변화에 따라서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TPO 자가항체가 양성이다라고 했다면 이때는 2.5와 4 사이라면 치료를 고려해 볼 것을, 여기 때 제가 노란색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아직 강력한 어떤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치료를 안 해볼 수도 있고 해볼 수도 있고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다라고 해서 노란 박스를 쳐놨고요. 4에서 10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치료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가항체가 음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4 미만에서는 치료하지 말 것을 권고를 하고 있었고요. 4에서 10인 수치는 이도 마찬가지로 노란 박스인데 애매한 수치죠. 이때는 치료를 해볼 수도 있고 보류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 치료를 권고하는 강력한 그런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된 것은 TSH가 10 이상부터는 치료를 고려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한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떨까요? TPO 항체, 자가항체가 양성일 경우에서는 TSH 수치가 2.5 이상만 되면 일단 치료를 강력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자가항체가 음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보류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자가항체가 있다라는 의미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곧 갑상선 기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 무증상에서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한해서는 2017년과 2014년 미국과 한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임신 초반부에서 4주에 한 번씩 TSH 수치를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상선 자가 항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임산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자가항체가 양성일 경우에서는 태아 신경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산모 합병증도 증가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아직 대규모 확실한 연구 결과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2017년도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상 갑상선 호르몬 수치라고 할지라도 TPO 항체, 자가항체가 양성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전에 유산한 경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소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볼 것을 고려해봐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연구 결과는 최근 2019년 연구 결과가 나오기 이전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소지가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였냐? TPO 항체가 양성인 상태에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여성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프리티포, 즉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한 그룹과 보충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를 했었고 이후에 태아의 어떤 신경 발달과 산모의 합병증을 분석을 해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다더라. 즉 자가항체가 양성이면서 갑상선 기능이 TSH든 프리티포든 모두 정상이라면 굳이 치료를 하지 말아라 라고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갑상선 호르몬만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즉 아이솔레이티드 하이포사이로세미아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TSH는 정상이고 프리티포만 낮은 경우인데 일단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치료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를 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단 제한된 연구이지만 태아 성장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 1분기, 임신 초반기에 발견된 경우라면 저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갑상선을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은 T3 제제보다는 T4 제제를 활용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목표 수치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TSH 수치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상한치 아래 혹은 2.5 미만으로 조절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임신 초반기에는 0.1에서 2.5 사이, 중기에서는 0.2에서 3.0 그리고 말기에서는 0.3에서 3.5 사이로 조절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작 용량은 우리나라는 뚜렷하게 제시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50으로 시작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 유럽은 kg당 하루에 1.2 마이크로그램으로 시작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치료를 들어갔으면 우리가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지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임신 초반기에서는 20주까지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때는 4주에 한 번씩 추적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30주 근처에서는 최소의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적 검사를 더 시행을 해봐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산한 이후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원래 보충하지 않는 산모라고 한다라면 굳이 유지를 할 필요는 없고 중단이 가능하고 중단 이후에 6주 후에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볼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임신 초반기까지는 4주에 한 번씩 20주까지는 추적 검사를 해보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추적 검사를 시행을 해볼 것을 제시를 해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임과 갑상선 질환과의 연관 관계는 어떨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유럽 가이드라인에서 2021년도 갑상선 학회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불임 여성이 만약에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한다라면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산모가 만약에 불임으로 고통받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서는 만약에 TSH 수치가 4가 넘는다라고 한다면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고 TSH 수치가 2.5에서 4 사이인 경우에서는 만약에 자가항체가 양성이라고 한다면 반복적인 유산이 있다거나 35세 이상이다거나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고 갑상선 TSH 호르몬이 2.5 미만이면서 갑상선 호르몬 유사이로이드 정상 상태인 경우에서는 자가항체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T4 보충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고 일단은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목표는 2.5 미만으로 TSH를 2.5 미만으로 보충을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신 전에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호르몬을 달리 복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이미 진단받은 여성이라면 TSH 수치를 2.5 이하로 조절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임신이 됐다라고 한다면 갑상선 호르몬 보충하는 T4 용량을 20%에서 30% 정도 증량을 할 것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그램을 매일 복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125 마이크로그램을 매일 복용할 것을 증량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이 외에도 세라피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약에 매일 보충한다, 같은 용량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수요일과 토요일 일주일에 2번만 갑상선 호르몬을 2번 더 복용을 하면 7T에서 9T로 늘리기 때문에 한 30% 정도 더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임신부에서 만약에 현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한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 라고 한다면, 갑상선 자가 항체가 양성이라고 한다면 2.5에서 4, 이 사이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라고 제시를 할 수 있겠고, TPO 항체가 만약에 음성이다 라고 한다면 4에서 10인 이 수치는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4 미만은 치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적 검사 방법은 임신 20주까지는 4주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고, 이후 출산시까지는 한 번에서 2번까지 추적 검사를 해볼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TSH 수치가 2.5에서 3.5 사이가 되도록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이 갑상선 기능 현성 저하증이라고 했을 때는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무증상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다라고 한다면 4 이상의 경우에서는 치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2.5에서 4 사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자가항체가 양성이다라는 전제하에 반복적으로 유산을 했다거나 35세 이상이다거나 난소 기능이 저하됐다 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호르몬을 보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전에 이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진단받은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그 용량을 25% 증량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신한 여성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